저한테도. 이렇게 보면 저는 이 영화 처음에는 20대이고 싶어하는 40대, 40대이고 싶어하는 20대들의 어떤 그냥 스위칭 정도로만 생각을 했다가 결국 이 영화의 끝으로 갔을 때는 지금 노아 바움백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들 혹은 아니면 본인이 진짜 못 받아들이고 있는 지점이 저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이 좁게는 이 영화 속에서 이제 이 친구들이 다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사람들 특히나 우리가 극영화를 만들 때 어느 정도의 세팅 같은 것들이 허용되는 분야라고 친다면 다큐멘터리는 조금 더 모든 면에 있어서 클리어한 어떤 순수성 같은 것들을 계속 요구받는 그런 장르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이들을 다큐멘터리의 필드 안에 또 넣어놓고 결국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보면서 크게 이제 다큐멘터리리스트로서의 윤리도 있지만 실제 예술가로서 창작물을 만드는 사람에 대한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요즘 애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 같은 걸 좀 갖고 있다는 생각을 좀 들었어요. 근데 이게 시기적으로 봤었을 때 한 21세기 좀 접어들면서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모호해진 시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보면 과연 우리가 뭔가 순수한 창작으로만 만들어진 예술품이란 것이 현재 가능한 것인가? 혹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인터넷을 들어가서 뭐 인사이트, 뭐 아니면 허핑턴 포스트 뭐 이런 사이트들을 들어갔을 때 그들이 무언가를 창작하거나 혹은 취재하지 않은 기사들을 어떤 매체로 그거 받았을 때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이거 오리지널리티인가? 뭐 이런 식의 아주 그것이 절도인지 혹은 아니면 공유인지에 대한 개념들이 굉장히 모호해진 시대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 특히나 제이미라는 친구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생각 자체가 아예 다른 친구인 거죠. 다큐멘터리를 만드는데 8년이나 뭐 걸려서 자기만의 어떤 방식으로든 퓨어함을 유지하려고 했었던 이 조씨라는 남자에 비해서 이 남자아이는 어떻게 해서든 가장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그게 꼭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예능을 뜻하는 뜻이 아니라 어쨌든 영화라는 그 큰 카테고리 안에서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를 조금 더 극적으로 줄 수 있다면 그걸 왜 안 취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윤리에 있어서는 좀 다른 방식의 윤리를 가지고 있는 세대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참 물론 이제 그건 꼭 세대의 부분이 아니라 뭐 예술을 대하는 사람들의 입장마다 정말 다 다를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그런 면에서 감독님은 오히려 조씨 편에 더 가깝다는 말씀이죠. 저도 진화하고 있어요. 진화하고 있어요? 태행 말고 진화. 네, 그래서 저도 크레딧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긴 하잖아요, 제이미가. 근데 저도 사실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거 20대였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러고 보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감독님들이 좀 그런 감독님들이 좀 있어요. 뭐 크레딧을 이거 말하면 좀 그런가? 감독님 얘기라는 게 아니라 부당한 크레딧에 대한 어떤 요구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해버려요. 그냥 거기 왜 저렇게 욕심이 날까 좀 이해가 안 되고 누가 앞에 먼저 올라와 있냐 각본 크레딧 같은 경우도 저는 그거 당한 게 없는데 네. 아무튼 그런 경우들이 있죠. 제너럴하게. 네. 지금 슬슬 좀 크레딧에 대해서 그치 내가 이만큼 하고 고생하고 잠깐만 계산을 해보자. 그럼 네가 이만큼 했으니까 잠깐만 무게를 어떻게 잴 수가 없잖아요. 비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땐 그냥 감독이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어떤 어느 정도의 힘이 생겼을 때 혹은 내가 나이 탓이 이모드로 가면 안 되는데 나이보다는 사실은 뭘 더 가지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많은 걸 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그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 같아요. 온전해지는 건가? 더 지키고 싶으니까. 그런가? 네. 그런 것 같아요. 좀 더 자유롭지 못한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 제이미를 악마라고 부를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근데 제이미는 악마가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젊은 것뿐이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보면 우리가 젊었을 때는 용기야, 이건 열정이야, 혹은 실수야, 젊었을 때 실수야 라고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어쩌면 이 영화는 굉장히 비난을 하면서 동시에 질투하고 있는 영화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틀렸다 혹은 너네가 틀렸다가 아니라 그 순간 결국 그 여기 나오미 와츠의 입에서 나오는 그래 그거 좀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다큐멘터리는 재밌을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순간 사실 이 감독의 마음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서 조시와 또 그리고 코렐리아의 입을 통해서 자기의 두 가지 마음을 담아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네. 그렇죠. 좀 질투와 인정을 동시에 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뭐 장인어른이나 아이 그 꼬마 그 애기들이 등장하면서 이야기가 되게 확장될 줄 알았어요. 아, 네. 세대를 네. 아 저 40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확 확장이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뒤에 가서 40대 자기의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네. 당황까지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좀 기대에 조금 어긋나는 약간 어긋났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그의 방식인지 모르겠는데 원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네, 또 얘기 좀 아까 여기 네, 손 드셨죠? 머그컵은 이미 네 가셨지만 네. 저도 그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그 설왕설래하는 게 되게 좀 인상적이었는데 저는 조씨 입장에 더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저는 당연히 조씨의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그 제이미의 편을 들었던 게 저는 사실 그 할아버지가 왜 그런 그때 그런 그 제이미한테도 이렇게 마음을 줬는지가 저는 좀 약간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런 게 영화상에서 복선 같은 게 전혀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었고, 근데 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해서 회고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발휘할 수 있었던 게 그렇게 어떤 좀 젊음과의 어떤 타협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버무렸기 때문에 늙음이라기보다 어떤 연륜에 있는 그런 거를 잘 버무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은 좀 했었고요.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엔딩에 아이폰을 보는 막 이렇게 그거를 보는데 되게 막 이제 약간 뜨악한 표정으로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근데 분명 이 영화는 좀 전반적으로 젊음에 대한 그런 것들을 분명 좀 받아들이고 그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는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는 약간 그런 거를 좀 뜨겁게 하는 그런 거를 봤을 때 좀 이 영화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되게 좀 입체적일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독님 먼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노아 바움백의 그 자기의 시선으로 좀 다가선 영화 같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문제 제기를 했던 건데 그리고 글쎄요 그 다큐멘터리 그 영화라는 그 성질과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실적인 것들을 사실로 전달을 할 것이냐 아니면 꾸며서 연출을 해가지고 전달을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조시의 세대가 지금 더 순수하게 그려지고 있거든요. 제이미하고 장인어른은 왜 닮았을까 생각했을 때 이미 그 장인어른은 많은 시간을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면서 이래야 잘 되고 어떤 그 방식들을 알아가는 걸 다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 제이미는 모르기 때문에 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극과 극이 오히려 더 어울리는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 역시 낀 세대인 조씨는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세대에 대한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냥 마지막 그 아이폰을 만지고 있는 아기에 대한 그 어떤 그 뜨악하는 시선에 대해서 그냥 저 혼자만의 재밌는 그냥 해석을 한번 한 적이 했었는데 영화를 보면서 속편 만들려고 그러나? 좀 10대와 세대에 대한 고민을 30대? 확장시키면서 네. 그리고 좀 말이 안 되는 게 친구들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40대의 아기를 갖잖아요. 네. 보통 아기를 가진 친구 캐릭터 그러면 30대나 네, 20대 그렇죠. 후반이라는데 네. 40대가 이제 뭐 아기를 낳은 친구를 설정함으로써 이게 살짝 좀 말은 안 되는 것 좀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쨌든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주제를 확장시키고 싶은 어떤 욕심이 있는데 그걸 못한 건지 저도 노아 바움백한테 물어보고 싶은 지점이긴 하거든요. 네. 진짜 어떻게 보면 장인과 왜 그 조씨가 사이가 안 좋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면 그들이 20년 전에 분명히 어떤 방식으로든 갈등을
겪었을 거고 그 갈등이 지금의 어떤 두 사람의 그 서먹한 관계들을 만들어냈을 거예요. 분명히 그만큼 더 열려있지 못하고 그리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40대를 아마 이 장인도 똑같이 저는 겪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겪고 난 이후에 지금의 60대 혹은 70대가 된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 모든 세대들의 과정들을 받아들인다기보다 그냥 보이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감독님 말씀하셨던 대로 어쩌면 다 보이기 때문에 20대도 받아들여질 수 있고 40대가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조차도 사실은 어쨌든 끌어안게 되는 그런 나이가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의 허망함들도 혹은 아니면 그 열정이 만들어낸 악마성 같은 것들도 본인이 이미 다 겪었을 테고 그것이 어떻게 추락하는지도 아마 보았을 테고 그리고 그것에 또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사회 안에서 그런 방식의 인정을 받게 됐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마지막 같은 경우는 결국 또 이게 약간의 그런 어떤 띠처럼 결국 다시 돌아가는 어떤 다음 세대들을 등장시키고 싶어하는 그냥 그 감독으로서의 약간 사실 그 결벽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에 어쨌든 그 종지부를 좀 한 바퀴 돌려서 찍고 싶은 그 마음으로 아이에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봤었던 그런 장면이었어요. 네. 인간과 기계에 대한 어떤 격차 이런 거. 근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진짜 좀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게 왜 제이미하고 다비 커플 같은 경우는 되게 낡은 비디오 테이프를 보고 얘네들은 막 손으로 막 가구를 만들고 막 보드 게임을 하고 조시하고 코넬리아 커플 같은 경우 막 애플 TV 보고 막 아이폰 보고 있고 막 다 모든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디지털화된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제너레이션이라고 생각했었을 때 그것에 대한 이미지는 반대되잖아요. 보통 젊은 아이들은 훨씬 더 이런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은 오래된 것들을 좋아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 그걸 완전히 스위치 시켜놓은 상태에서 이걸 계속해서 표현하는 이유들을 생각해보면 각각들이 가장 자신의 세대하고 가장 어울리는 상태를 거부하고 있는 두 세대들이 만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해야지 더 쿨해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 몸이 지금 움직이지 않지만 힙합을 쳐야 되고 내 몸이 사실은 조금 더 편안한 어떤 뭔가 나무에 더 가까운 것들을 가야지 사실은 자연적으로 더 가까운 건데 실제적으로 더 차가운 기계 쪽으로 더 가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내 삶이 조금은 더욱더 누군가에게 봤을 때 쿨해 보일 거야 라고 생각되는 세대에 대한 착각 같은 것들을 두 세대가 하고 있다가 결국은 아주 극단적인 방식으로 두 세대가 이제 만났던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사실 그걸 한꺼풀 벗겨보면 뭐 제이미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 안 한다고 난 그런 거 싫어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가장 그걸 잘 활용한 방식으로 자신의 목적 혹은 야망, 야심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친구이고 실제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그 40대들 같은 경우도 가장 편안한 상태를 원래는 좀 더 유지하고 싶어하는 마음들 같은 것들이 그러나 그게 생물학적으로 뭐 임신이 안 된다거나 혹은 뭐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거나 관절염에 걸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사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근데 보면서 그 부분이 서로한테 좀 짠한 느낌 같은 것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그런 씬도 있네요. 갑자기 너무 오래됐죠. 영화 보신 지가. 갑자기 새록새록 떠오르시는. 생각과는 다르게 조시네 부부가 인터넷으로 무언가를 네. 검색을 해서 찾으려고 하고 제이미 부부는 오히려 버티면서 기억으로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반대되는 지점도 분명히 있었는데 네. 막 LP판 막 이렇게 놓고 막 비디오 테이프 어찌 보면 서로를 흉내내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우리 모두들 사실은 내가 그건 사실 젊음과 늙음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지금 내가 쥐고 있지 않은 것들을 서로 계속 탐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이 짧은 어떤 자리 바꿔치기라는 걸 이들이 경험하면서 결국 뭐 미래를 바라보고 그 야심을 향해서 살 것인가 혹은 아니면 과거를 돌이켜서 난 사실 아직 젊은데라고 위로하면서 살 것인가가 아니라 결국 지금 자기 상태 있잖아요. 뭐 그게 30이면 30, 35이면 35 아니면 60이면 60 그 시기에 가장 어울리는 옷을
입을 수 있게끔까지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젊다라는 이 제목을 달고 나온 이 영화가 젊음에 대해서 정의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또